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개만의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의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같은 10억 개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고 또 어떤 목적으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주는 힘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세 갈래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략적인 기업 보유,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제 시장을 통한 기관 상품의 보유, 그리고 세 번째로 거래소의 수탁 보유. 이 세 갈래가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을 만들어내고요. 또 그 줄다리기 속에서 가격 자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프레임을 세팅해 볼게요. 먼저 느린 힘, 그리고 빠른 힘, 그리고 바닥 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느린 힘 같은 경우는 이게 기관 ETP가 대표적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온 돈은 실제 XRP를 매수하고 나서 규제된 커스터디에 보관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면은 절대로 거의 잘 안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느린 힘인 거고, 위즈덤트리의 피지컬 XRP는 실물 담보형 ETP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는 키 관리 없이도 현물 노출을 얻게 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수요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빠른 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수탁입니다. 거래소에 쌓여있는 XRP는 대부분 고객 자산이죠. 대규모 입금이나 인출이 한번 일어나면은 호가창 자체가 휘청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준비금 증명 페이지에서 자산별 잔고, 검증 방식을 스냅샷으로 공개를 하고요. 업홀드는 투명성 페이지나 가이드에서 1대1 플러스 원칙을 밝힙니다. 다만 이런 수치들이 시점마다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총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닥힘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크로가 있겠죠. 리플 레저에는 매월 최대 10억 개가 언락이 되고 있지만요. 과거부터 대다수 물량이 다시 제 에스크로로 돌아가는 패턴들이 공식 문서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급은 예측이 가능하고요. 실제 유통으로 나오는 비율이 민감도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언락 자체보다 그달 제 에스크로 비율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전략 보유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숫자보다는 의도입니다. 전략 보유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일본의 SBI인데 오랜 기간 동안 리플 XRP 관련 노출을 키워왔었고 외부 운영사인 GA임이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SBI의 리플 XRP 관련된 익스포저가 약 1.6조엔 이런 규모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가 장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개 자료만으로 전부 확인은 불가능한 거고 중요한 거는 그런 물량들을 왜 들고 있느냐 여부겠죠. 사업 인프라 관점이라면 단기 매도로 나오기가 어렵고요. 공급을 경직시키는 힘으로써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물 담보형 ETP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면 실제 XRP를 삽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단기 급락이 와도 손이 바뀌기가 어렵고 규제된 커스터디에 묶여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위즈덤트리의 피지컬 XRP 같은 경우는 유럽 주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기관에 느린 돈이 들어오면 변동성은 느려지고 방향성은 길게 만들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빠른 힘입니다. 거래소 수탁 잔고는 고객 예치금 성격입니다. 대형 입출금이 잡히면은 슬리피지랑 체결 강도가 즉시 바뀌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POR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자산 1대1 이상 보유 원칙을 스냅샷으로 보여주면서 업홀드는 투명성 페이지랑 고객 보호 가이드로서 1대1 플러스 원칙을 강조합니다. 수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요. 스냅샷에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단정하지 말고 방향성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원화랑 현물 알트 편향이 상당히 커요. 이 카이코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거래 생태계에서 업비트의 점유 그리고 알트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시기가 있었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특정 코인 지갑의 대이동이 체감 유동성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감 변동성이 글로벌 평균보다 과장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오늘 이후로는 한국장만 보지 마시고요. 글로벌 현물 파생 지표를 같이 보시는 것들을 권장을 드려요. 특히나 리플 레저 에스크로는 매월 최대 10억 개 언락 그리고 대다수 제 에스크로 되고 이 패턴은 지금까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달 실제 유통으로 나온 물량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리고 그게 거래소 잔고랑 지갑 이동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체결 강도를 만들었는지 언락은 악재다, 제 에스크로는 호재다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유통 전환율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를 숫자로 번역하는 가장 쉬운 길은 펀딩과 미결제 약정입니다. 이 펀딩이 플러스에 과열되면 롱 과밀이고요. 마이너스면 숏 과밀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OI가 같은 방향으로 급증하면 변동성 스파이크를 경계하셔야 되고 이 국내 현물 가격이 흔들릴 때 펀딩과 OI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한 번만 확인하셔도 지금은 공포의 쏠림이냐 아니면 진짜 추세의 전환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지만요. 고기 잡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XRP 실시간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실전 루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아침에는 거래소 라벨 지갑의 대이동부터 확인을 합니다. 바이낸스 POL
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대형 주소군에 온체인 이동이 있었는지 방향성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총량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점심에는 위즈덤 트리에 피지컬 XRP의 AUM 거래 대금이 늘었는지 살펴봅니다. 유럽 시장 상장이라서 우리 시간이 오후에 체감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우상향일 때 느린 힘이 쌓이는 중이겠죠. 또 저녁에는 리플 레저 리치 리스트랑 에스크로 캘린더 보면서 상위 지갑 집중도가 변했는지, 이번 달 제 에스크로 비율은 어떤지 확인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반복해 주셔도요,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XRP랑 관련된 구조를 먼저 읽게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날에 ETP AUM이 늘어나면서 거래소 라벨 지갑의 XRP 잔고가 감소할 때 느린 매수랑 빠른 이탈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낙폭 확대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락이 나와도 반등 탄성이 좋은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ETP 유출 조짐과 거래소 잔고 증가가 겹치면요, 단기 조정 하락세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펀딩과 오해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과열되는지 함께 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스크로 언락 직후에 제 에스크로 비율 자체가 평소보다 낮다? 그러면 그달 유통 전환율이 높아진 거고, 거래소 잔고까지도 증가한다면 단기 매수 체력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반대로 제 에스크로 비율이 높으면서 ETP가 유입되면요, 중기적으로 버팀목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렵고 이해 안 가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영상 다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우리 신사 채널 쪽으로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리플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이게 과연 꼭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단기 고점을 강조하고 현실적으로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이 투자 심리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그때 조금만 팔았어도 4,800원일 때 봤는데 더 올라갈 줄 알았다. 결국에 떨어지고 나면은 그 순간을 후회하는 게 투자 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누구나 겪는 감정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서 고점을 보고도 욕심 때문에 놓치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서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을 때 어쩔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회감은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요. 또 나중에는 시장 탓, 남 탓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 분할 익절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돈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후회의 감정을 줄여나가면서 내가 직접 수익을 실현했다, 이런 경험을 몸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이 경험들 여러 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투자 심리가 조금씩 단단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더 상승할까봐 못 팔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심리를 깨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가서 속상했던 경험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후회 중에 어느 게 더 낫냐라는 거고, 첫 번째로 30% 상승했을 때 팔았는데 그 뒤에 60%까지 더 오르는 걸 눈으로 본 후회, 그리고 두 번째로 30% 올랐는데 더 오를까 싶어가지고 안 팔았더니 결국에 다시 제자리로 떨어져 버린 후회,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냥 팔고 나서 조금 더 먹을 걸 이러면서 아쉬워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적어도 그때 내 수익은 지켜냈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중 조절이겠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몰빵에 가까운 무리한 비중으로서 단기 고점과 저점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비중을 컨트롤 하시면서 효율적인 분할 매매 습관화하는 게 핵심인 거고, 이게 익숙해지면 의외로 재밌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도 장기 보유가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경험들 아마 하실 텐데요.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내 계좌를 지키는 매매,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습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꼭 몸으로 느껴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땐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은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라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 가시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 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